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 육교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영상 중에서 우려점이라는 제목의 젊게 해단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질문을 하셨던 선생님이 다시 이제 피드백 요청하신 게 있어서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사 때 내보내려는 물건은 전기밥솥이었습니다. 무당들이 이사탈을 피하는 방법으로 밥솥을 길일에 먼저 옮긴다고 들어서 밥솥이 중요하다 여겼기에 문점했던 것입니다. 이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그 기문둔갑으로 포국을 해서 이사 가는 날들을 포국을 해서 정상적 원상 통기가 이루어지는 날로만 태기를 하셔야 돼요. 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새로 들어갈 집. 그래서 그거는 포국하는 것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사 퇴길 요청하신 분들 뭐 비용도 많이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이사 퇴길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 원상 통기가 되는 일진과 시간으로 퇴길을 해야 됩니다.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뭐 밥솥을 옮기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연락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 드려봅니다. 타지에 나가 있는 자식이 연락이 없거나 안 된다고 했을 때 자식이 언제 연락할까를 문점한 경우입니다. 부효가 동했으면 소녀의 귀신인데 굳이 귀신이라는 것을 살필 것 없이 그냥 연락 온다고 보면 되는죠. 자, 지난번에도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질문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괴가 나왔고 동변요가 뭐고 무슨 월에 무슨 일에 친점이다까지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셔봐야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괴는 어차피 64개인데 거기다가 월과 일만 대입을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64개하고 동변요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날짜, 월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의 괴를 만들어서 질문을 해주세요. 앞으로는 이렇게 괴나 뭐 이런 거 없이 질문하시는 분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까지만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포인트가 연락점이죠. 그리고 자식. 연락에 관련된 거는 당연히 용신이 부여죠. 자식은 소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타지에 나가 있는 자식이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올까를 봤어요. 그래서 이 정계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어때요? 부가 공망이죠. 연락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자, 그런데 이건 질문을 조금 비틀어서 우리 타지에 나가 있는 자식이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오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 뭐 요번 주말이나 아니면 요번 달에는 엄마 보러 한번 집에 오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그럼 소녀를 봐야죠. 소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월하고 합되어 있죠. 그리고 동요가 동에서 이렇게 목생 화로 도움을 주고 있고 친구들이나 애인하고 노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오냐? 사화가 이렇게 신금에 묶여 있잖아요. 그 신호를 일단 신호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신호는 벗어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유, 술, 해, 자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6월 다음 달인 6월달 개유월의 해일이나 아니면 길게 보면 해월
유술해자, 유술해, 그러니까 3개월 뒤죠. 3개월 뒤. 해월에 온다. 아니면 개유월 중에 해일날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의 용신을 잡기가 어려울 때는 이 질문 안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질문 안에서 답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질문이 너무 길어요. 저라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묻는 사람이라면 아들이 타지에 나가서 사는데 연락이 안 된다. 연락이 언제 오겠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타지에 아들이 나가 있는데 집에 통 오지를 않는다. 자식이 언제 오겠나, 집에. 그죠? 짧게, 요점만 간단히. 부효가 동했는데 휴수하다면 연락이 오는 수준이 어떻다고 봐야 되죠? 문자나 카톡 정도라고 봐야 하나요? 연락점을 문점하는 것은 전화를 희망하는 것이 텐데 왕상 휴수에 따라 어찌 말해줘야 되나요? 이 정계로 그냥 대입을 해도 되겠네요. 부효가 동했다고 하지만 이제 동했다고 치고 근데 이제 월에는 생조 받고 일로부터는 극을 받아요. 그렇죠. 이렇게 월로부터 생조를 받는 게 있는 부효가 공망이지만 이것은 오화가 돌아오는 오날에 충이 되거나 아니면 임수일 다음 날 자일이 되겠죠. 그때 자가 치댈 때 해공에서 풀릴 때 그때 연락이 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월에 이제 자수가 생조를 받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라서 전화가 오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 질문 주신 분은 휴수하다면 연락 오는 게 문자나 카톡 정도라고 봐야 하나 이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월에도 생조 못 받고 일에도 생조를 못 받는다. 근데 또 공망이다. 그럼 연락이 아예 안 오는 거고. 근데 공망은 아니야. 근데 단지 월과 일로부터 힘은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연락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생조받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연락이 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질문이 잘못된 게 동했는데 하나 더 해볼게요. 월과 일로부터 생조받지 못하고 동했어. 공망도 아니야. 자, 그러면 변효가 뭐가 돼요? 미토가 되잖아요. 회두국 당하죠. 가뜩이나 이 힘도 없는데 회두국까지 당하는데 연락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자, 그렇다면 또 하나. 공망도 아니고 월과 일로부터 생조도 받지 못하고 휴수해. 근데 동했어. 근데 회두국도 안 맞아. 이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동했는데 휴수하다면. 그럼 동한 것은 반드시 그 결과물을 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만약에 동안효가 회두국이면은 연락이 안 오는 거지만, 회두국도 안 맞고 동했는데 공망도 아니고 얼가일로부터 생조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연락이 오는 수준이 문자나 카톡 정도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자수가 힘을 받는 때, 뭐 신월, 자월, 신일, 자일, 그 다음에 해월, 자월, 해일, 자일, 이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나 다 같은 부여로 봅니다. 전화를 본인이 희망하는 거지, 상대방에서는 그냥 카톡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걸 굳이 왜 점을 쳐야 됩니까? 그냥 연락이 오는지 안 오는지만 보면 되는데. 그 전화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누군가한테 전화가 오면, 이거 안 받아도 되는 전화야. 그리고선 전화 꺼버리시거나 그냥 무음으로 하시거나 하시는 경우들 많잖아요. 뭐 자식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뭐 지금 한참 공부 시간이고, 아니면 뭐 열심히 데이트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카톡을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이것은 다 똑같은 부효로 용신을 보는 것이 맞다. 근데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를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어머니 부모님 연락 관련돼 가지고서 제가 하나 조언을 해드릴게요. 이것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시든 아니신 분이시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군대를 제대한 이후로, 23살 때 이후로 쭉 이제 밖에서만 생활을 했어요. 직장 광고회사 다닐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역술 공부하고 뭐 그런 시간들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사무실 한켠에 이제 잠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놔서, 물론 이제 본가가 뭐 차로 5분 거리밖에 안 돼가지고 자주 왔다 갔다는 하고는 있지만, 쉴 때는 또 이렇게 사무실에서 쉬기도 하고, 기도나 수행 같은 거 꼭 해야 되는 날이면 사무실에서 잠을 자기도 하는데,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 가장 중요하고 쉬운데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효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화 자주 하세요. 전화. 부모님은 자식이 어디서 뭘 하는지를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그게 어떤 나쁜 일에 휘말리지는 않을까,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늘 우려하시는 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2번씩 전화를 해드립니다. 아침에 한 번, 그리고 부모님이 보통 한 10시에 주무시는데 한 9시 반쯤에 한 번, 하루에 2번 해드립니다. 전화를. 그게 효도입니다. 그게. 물론 거기다가 이제 생활비도 좀 드리고 뭐 선물도 사드리고 같이 외식도 하고 그럼 좋겠죠. 그런데 그건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일회성.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전화 통화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저녁 때 전화하면 저녁 드셨냐고, 오늘은 비가 온다 그러니까 저기 베란다에 화분 잘 내놓으시고 창문 꼭 잘 잠그시고 주무시라고. 매일 그런 통화해요. 효도가 별거 없습니다. 효도하십시오. 전화 하루에 한두 번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저는 23살 때 이후로 이날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안 해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 에티오피아하고 우간다, 아프리카에 갔을 때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이 너무 많아서, 그때 십몇 년 전이니까. 예. 근데 뭐 여러 일행하고 이제 갈고 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건 염려를 안 하셨는데, 그렇게 아주 오지에 가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매일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꼭 연락을 해드립니다. 효도가 별거 없습니다. 부모님이 걱정 안 하시게끔 내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만 알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한번 볼게요. 우려점에서 손이지세하고, 우려점이 포인트죠. 손이지세, 관이 동한 경우 질문의 대상이 나 자신 말고는 없는 상태에서 저 관요가 어떤 일을 일으키나요? 나 자신과는 상관없이 타인의 사건, 사고, 다툼을 목격하는 건가? 손지세의 강약과는 무관하게 관요의 영향이 없나? 네, 이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새에 손이 임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새에. 이게 새의 손이에요. 관이 동했어요.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안 끼치죠. 그런데 만약에 임목이 동했어요. 그럼 이 관요, 동한 관요가 어떤 작용을 하나요? 긍긍목을 하겠죠. 이 경우처럼. 예를 든 거예요, 점괘를. 그럼 최종적으로 이 동변요가 향하는 곳이 어디예요? 얘한테 향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손지세의 강약과는 무관하게 관요에 영향이 없는 건가요? 본인한테는 영향이 없죠. 관요가 힘이 세든 말든 나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글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영향이 없는데 다른 글자에는 영향이 있다 이거죠. 관요가 동해서. 여기 이 점괘에서는 형요가 동했으니까 형을 극파를 하잖아요. 극파, 충파. 그러면 형제, 자매, 그런 곳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본인은 뭐 가족도 없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친인척이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고, 이 형제라는 글자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진짜 아주 그냥 완전히 고하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친구가 되는 거죠. 친구 혹은 라이벌. 직장 다니시는 분 같으면은 뭐 같은 승진 대상에 올라 있는 어떤 라이벌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체레치아를 질문 드렸는데 취직점, 승진점 등에서 형용지세하고 관요가 동했다면 이 경우도 취하라고 봐야죠. 네, 맞습니다. 네, 취직점, 승진점이면은 관요가 치는 경우도 취하라고 봅니다. 재래치아인데 비정상적인 돈이라면 흉하게 보는지요.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흉하죠. 정상적인 돈이라고 선을 걸어서.
불법적인 돈, 부도덕한 돈으로 인해서 망신당하거나 관제수가 있는 등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보죠. 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뭐 불법 사설 도박을 했다거나 우선 불법 경매장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요새는 뭐라 그러더라, 포커 치는 무슨 펍 같은데, 술집 같은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칩을 이렇게 나눠주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상품권이라든지 현금으로 바꿔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대요. 예, 저는 카지노는 이제 홍콩 마카오 나갔을 때 한 2번 가봤지. 아, 그리고 저기 어디야, 강원랜드 이렇게 한번 가봤지. 딱히 즐기는 타입이 아니라서.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런 비정상적이고 범법적인 행위로 돈을 벌면, 그것도 돈은 돈이죠. 그럼 본인한테는 돈, 딴 사람한테는 좋겠죠. 그런데 늘 뭐가 따라다녀요? 망신살이나 관제수가, 구설수가 언제든 따라다니는 거죠. 왜? 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세효의 형효가 임했다. 이게 세효라고 가정을 하고요. 형효가 임했다. 근데 관효가 동했어요. 관효가 동해가지고 딱 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보이죠? 취직점, 승진점이니까. 그런데 이 점괘처럼 월과 일에서 생조받는 게 없으면 세효가, 그러면 합격은 하는데 최종 면접에서 탈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세효가 월과 일로부터 힘이 없다라는 것은 자신감 부족을 나타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성적이 좋아서 1차 합격을, 서류 전형이나 1차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신감 없는 얼굴의 표정이 최종 면접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요번 질문해 주신 거는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질문을 하실 때는 무조건 점괘, 변효, 동효, 그 다음에 월, 일 다 적어서 이런 점괘일 경우에 연락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라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질문만 부효가 용신이냐, 소녀가 용신이냐, 귀신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공부하시고 적어놓고 메모도 하시고 하겠지만은 그거 진짜 도움 안 돼요. 6초점은 무조건 이렇게 궤를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궤를 그리고 월, 일 표시하고 공망이 뭔지, 뭐가 동했는지, 새에 뭐가 붙었는지 이걸 봐가면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도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약에 하시면 답장 안 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월과 일, 동변효, 무슨 궤, 그리고 질문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어제 시간이 25분이 다 되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들은 추후에 그냥 썰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